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0월 12일, 오늘 화요일이죠. 오후 10시 35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 쪽에 거래를 하실 때 참고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거래는 하단선과 상단선을 사용하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상단선이 있고 하단선이 있죠. 이렇게 아래를 보면 매도고 위를 보면 매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단선과 하단선을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 지수는 사실 변동폭이 안 커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변동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단선과 하단선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커요. 크기 때문에 상단선과 하단선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왜곡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곡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세 가지 방법을 네 가지로 해드릴까요?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가와 저가를 활용하는 거예요. 고가와 저가. 고가와 저가. 그래서 고가보다 상단선이 아래에 있고 저가보다 하단선이 위에 있는 경우는 거래에 활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고가와 저가는 전봉입니다. 전봉. 그러니까 전봉의 고가보다 현재의 상단선이 더 아래에 있고 전봉의 저가보다 현재의 하단선이 위에 있는 경우에는 거래하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상단선의 위치가 전봉 고가보다 높거나 하단선의 위치가 전봉 저가보다 낮을 때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필요해요. 왜? 변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상단선이 오르냐 하단선이 오르냐가 아니라 변동성을 제어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변동성이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 체크하기 위한 거죠. 자, 두 번째, 음봉 양봉입니다. 자, 이건 전봉이고 이건 하위봉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상단선을 뚫고 쫙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다가 작은 봉에서 음봉이 딱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그게 고점을 만드는 신호예요. 작은 봉에서 음봉을 만드는 경우가 고점을 만드는 신호고, 반대로 작은 봉에서 양봉을 만드는 케이스는 저점의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상단선을 뚫고 올라가는 케이스와 하단선을 뚫고 내려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면 작은 봉 단위로 시간을 쪼갠 다음에 양봉인지 음봉인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투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심이 하락해요. 반대로 투심이 상승합니다. 보통 요 기준은 하락은 이거는 고가, 이거는 저가. 그러니까 저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바닥에 나왔다라는 의미고, 고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는 거는 고점이 나왔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 그죠? 그래서 개인이 매수, 개인이 매도. 네. 이렇게 요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고르는 거예요. 예.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예. 요 네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골라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 고가 저가를, 전봉의 고가 저가를 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쵸? 자, 전봉의 고가 저가를 그 기준을 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어차피 거래에 큰 변수가 없는 거예요. 변수가 없기 때문에 2번, 3번, 4번은 크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음봉인지 양봉인지, 투자 심리도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개인이 사고 파는지는, 예, 크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단선을 들고 올라가고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전봉 고가를 넘거나 전봉 저가를 훼손하는 경우죠.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디까지 올라가거나 어디까지 내려갈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2번, 3번, 4번을 그때부터 작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네? 그럼 올라가다가 언젠간 지치겠지. 그럼 음봉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누르다가도 언젠간 지치겠지 생각하시고 양봉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계속 가거나 계속 내리면 도대체 어느 시간까지 상승하고 어느 시간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그 투자 심리도가 방향을 바꾸는 그 시점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돈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되죠. 자,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종목을 보시면 조금 더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상단선과 하단선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그냥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그냥 딱 보고 이거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저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데, 돈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돈을 보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좌측은 실시간인데, 전체예요, 전체. 그래서 만약 코스피에서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고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보시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개인이 매수하면 장이 안 좋은 거고, 개인이 매도하면 장이 좋은 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사면 장이 좋은 거고, 외국인 선물을 팔면 장이 나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 돼요. 이게 1.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사고 파는지 정보를 그 전체 추이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섹터로 나누세요. 업종별 투자자 수 매수. 그러면 이 중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팔고 있고, 운수장비도 개인이 팔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이 사요. 그러면 개인이 사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에 유리한 거고, 이 중에 화학 섹터하고 운수장비 섹터만 상승에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잖아요.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은 화학이나 운수장비 쪽의 종목이어야 유리한 거죠. 그래서 돈의 흐름을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시면 돼요. 투자자별 매매 종합하고 업종별 투자수 매수. 이 두 가지는 꼭 체크하고 보셔야 돼요. 본인 섹터에서 누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보셔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좋은 자리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해요. 나머지는 매수가, 매도가 모두 예, 예, 지수를 분석하는 방식과 저는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변수는 이런 것들이에요. 예, 섹터별로 차이가 있다. 매매 종합을 보더라도 섹터를 봤을 때 섹터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정보는 계속 체킹을 하셔야 돼요. 일단 개인이 매수하는 장은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닙니다. 무조건 안 좋아요. 예. 개인이 투자자별 매매 종합에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섹터별로도 매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다지 안 좋죠. 개인이 대량으로 매도하는 날은 섹터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개인이 매도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보를 가지고 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내용들은 나중에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 가지고 시간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봉이 음봉인지 양봉인지 체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봉의 고가, 저가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다만 이걸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설명 마칠게요. 예, 감사합니다.